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전부 AI인 거예요.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구글 딥마인드가 이걸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청사진을 딱 내놨어요. 오늘은 바로 이 혁신적인 개념의 심장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과연 AI가 진짜로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팀의 일원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AI 협업이라는 거대한 도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들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세상. 이걸 에이전틱 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꿈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세상을 바꿀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이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에 꽉 막혀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을 정말 뼈뜨리게 보여주죠. 뛰어난 솔리스트는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AI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똑똑하고 뭐든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천재들을 한데 모아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딱 던져주면 이게 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교향곡 대신 소음만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죠.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그냥 이거 네가 해 하고 일을 툭 던져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넘겨주는,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최첨단 AI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어디를 들여다봤는지 아세요? 바로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우리 인간의 조직 이론입니다. 미래 기술의 해답을 과거의 지혜에서 찾는 거죠. 인류는 과연 이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경제학 교과서에 꼭 나오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은 회사 실적을 원하는데 직원은 자기 보너스만 챙기려고 할 게 생기는 문제죠. 이게 AI 세계로 오면 보상 해킹이라는 아주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AI가 목표의 허점만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보상은 최대로 받아가는데 결과물은 우리가 원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심지어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통솔범위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보통 팀장 한 명이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AI 세계로 넘어오면 이건 그냥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의 인간이 과연 몇 개의 자율 AI를 폭주하지 않게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권위 격차라는 개념은 원래 항공업계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소름 돋는 교훈을 줍니다. 비행기 부기장이 기장의 명백한 실수를 보고도 그 권위 때문에 차마 지적하지 못해서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걸 AI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AI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AI가 내린 치명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거래비용 경제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만들까 아니면 그냥 외주를 줄까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의 AI 에이전트들도 매 순간 이런 비즈니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이 분야 전문가인 다른 AI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까? 이걸 판단하는 똑똑한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간 조직의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AI 세계에 적용해서 해결할 거냐?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야심찬 핵법이 등장합니다. AI 조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OS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 위임 프레임워크입니다.
논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왜 새로운 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방식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불안해서 실제 세상에 쓰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랄까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아주 튼튼한 기반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새로운 OS는 아주 튼튼한 5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동적 평가. 둘째,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대처하는 적응형 실행. 셋째, 모든 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구조적 투명성. 넷째, 수많은 AI들이 효율적으로 일감을 주고받는 확장 가능한 시장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망가져도 전체 시스템은 끄떡없는 시스템 복원력.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용어들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새로운 운영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AI 직원들로 꽉 찬 회사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I 매니저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딱 받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검증 가능하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작업 조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마치 크몽이나 어버크 같은 거대한 프리랜서 마켓을 생각하시면 돼요. 잘게 쪼개진 일거리들이 시장에 딱 올라오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AI 프리랜서들이 제가 그 일 잘합니다. 비용은 이만큼이면 돼요. 하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럼 AI 매니저는 그중에서 실력 좋고 조건 맞는 최고의 전문가를 딱 골라서 스마트 계약으로 깔끔하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이 시스템이 일을 한번 맡기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도를 보세요. 이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순환 고리입니다. 모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즉각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바로 대응에 들어갑니다. 그냥 문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거죠.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뭐 하나만 딱 막히면 프로젝트 전체가 올스톱 되는 거. 정말 답답하죠? 이 시스템은 바로 그런 걸 막으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던 AI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쓰던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면 시스템이 이걸 바로 알아채고 대기하고 있던 다른 AI 전문가한테 매끄럽게 일을 넘겨버려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단 1초도 멈추는 법이 없죠. 이게 바로 그 놀라운 복원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시스템이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결국 그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회사의 이사회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새로운 AI 주도의 세상에서 우리 인간 리더들, 그러니까 경영진은 과연 어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AI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줘서 최고 속도와 효율을 뽑아내는 선택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속도는 좀 느려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라는 고삐를 계속 쥐고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양팔 저울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겁니다. 이 균형을 잘못 잡으면 정말 심각한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의 공백이에요. 수십 단계를 거쳐서 일이 처리됐는데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럼 대체 누구 책임이죠?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데요. 도덕적 완충지대입니다. 인간은 중요한 결정에선 쏙 빠져 있다가 AI가 사고치면 그 모든 법적, 윤리적 비난을 대신 맞는 총알바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모든 걸 AI에 맡겨버린 나머지 정작 우리 인간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탈숙련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은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고 없애기 위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일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여야만 하는 거죠.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에이전틱 웹 구축은요, 그냥 코딩 몇 줄 더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서로 믿고 규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AI 사회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독하게 기술적인 문제인 동시에 또 지독하게 사회적인 과제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AI 에이전트들이 세상의 대부분을 굴러가게 만드는 날이 온다면 그 세상에서 최종 보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권위와 통제의 미래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